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의 핵심을 5갈래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만 오시면 손이 덜 떨리게 만드는 흐름으로 준비했어요. 복잡한 말 없이 바로 써먹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을 처음 만지는 분도 거래 화면에서 길을 안 잃게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앱을 켰을 때 어디를 누르는지보다 더 중요한 순서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시끌했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까지 불렸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 그 구조만 뽑아서 초보 눈높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보다 더 무서운 존재,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방법입니다. 같은 실력인데도 수수료 때문에 지는 게임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깎는 순서를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매일 50만 원씩 수익을 본다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AI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실수를 줄여주는 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내 돈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연습하고 실제로 주문까지 해보는 루트까지 한 번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이벤트 링크를 묶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찾기 쉽게 해놨으니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기대치를 딱 맞춰드리겠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가 갑자기 10억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시장을 경험하고 주문과 체결을 연습하는 데는 이만한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작은 돈도 움직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에 10배면 500만 원 규모로, 100배면 5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 크기가 커집니다. 성공하면 체감이 확 달라지죠.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10년 전 같은 1000만 원을 어디에 넣었는지로 갈립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코스피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스피가 10년 사이 약 2.66배 정도 올랐으니 2026년쯤엔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약 5,160만 원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진 않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숫자만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 비교만 봐도 많은 분들이 적어도 공부는 안 하면 손해구나 라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감으로 하는 투자는 위험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리면 숏으로 방향을 잡아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한쪽 방향만 기다리던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세금 부분은 거래소와 개인 상황에 따라 체감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 쪽이 세금 부담을 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더 매력적으로 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핵심 도구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선 제한이 크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고 어떤 곳은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큰 자금이 아니면 이 기능이 수익 곡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차트 공부를 100번 해도 수수료와 환경이 나쁘면 처음부터 발목을 잡힙니다. 시작점에서 이미 승률이 갈립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첫째는 레버리지, 둘째는 더 낮은 수수료, 셋째는 세금 체감 차이입니다.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를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인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단타를 시작하는 순간 이게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쓰면 거래 규모가 커지죠. 이때 1회 거래에서 왕복으로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아직 실력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체력이 빠지는 구조예요. 왜 해도 안 늘지의 절반은 수수료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고르는 건 절약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남는 게 달라지고 실수가 줄어들며 심리도 덜 흔들립니다. 단타는 결국 미세한 차이를 쌓는 게임입니다. 제가 비교할 때 쓰는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그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수수료부터 말하면 A 거래소면 0.01%, 바이비트는 0.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상시 한국어 상담이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로 비교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배수 선택 폭이 넓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 쪽도 중요한데요.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부분이 진입 장벽을 바꿉니다. A 거래소가 대체 어디냐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괜히 본문에서 이름만 던져서 헷갈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한 번에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이 곧 실력입니다. 방향만 맞추고도 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매수 베팅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 쪽으로 몸을 싣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이 한 문장만 정확히 기억해도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오를 때만 노리던 시야에서 벗어나 하락도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래서 시장이 얼어붙어도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느냐? 첫 번째 신호는 차트의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밀어주는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거래량이 늘면 시장이 그 상승을 진짜로 밀어주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조용히 오르는 것보다 소리가 나면서 오르는 상승이 더 오래 갈 때가 많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붙는 구간은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의 첫 번째 신호는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면 시장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롱은 억지로 버티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하고 숏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면 올리는 힘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상승이 꺾이고 내려올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압박 같은 이슈가 나오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모르면 감으로 싸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를 맞히는 마법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주는 안전벨트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열로 보고 숏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흐름과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이 센 파도인지 잔물결인지를 구분하게 도와주죠. 그래서 롱과 숏을 잡을 때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쌓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신호로 결정하면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이제 5가지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따라하는 법은 화면에서 무엇을 누르는지보다 진입 전 체크 순서를 만드는 겁니다. 수수료, 레버리지, 손절 기준부터 먼저 잠그세요.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도 본질은 화려한 비법이 아닙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규칙, 손절을 빠르게 인정하는 습관, 그리고 횟수 관리가 핵심입니다.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은 딱 한 줄로 요약됩니다. 가입 경로와 수수료 설정을 먼저 잠그고 거래를 시작하라입니다. 고정 댓글의 방법을 정리해둔 이유가 이걸 놓치면 매매가 시작부터 새기 때문입니다. AI로 하루 50만 원을 노린다는 방식도 AI에게 매매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AI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고 감정이 흔들릴 때 원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흔들리는 순간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가입하고 이벤트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은 100달러로 소액 포지션부터 경험해보세요. 내 돈을 넣기 전에 시장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수수료 할인 꿀팁과 100달러 가입 이벤트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써먹는 영상으로 계속 챙겨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